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과 부동산이 즐거워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해줄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과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에 힘입어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면 자금 조달 지수는 악화돼 주택 건설업체의 자금 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수요자 등 주택 수요자들은 현 시점에서 주택 시장이 바닥에 근접하였다라고 인식하고 있어 주택의 매수 심리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부동산 옥석 고르기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 즐거운 부동산에서는 오늘도 향후 유망한 부동산 투자 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강의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전화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전화와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릴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자 도와주는 남자, 전투남 정현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니고 나들이 가고 더불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 데이트하기도 그리고 가족 나들이 하기도 너무나 좋은 나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할 일이 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다 보면 시간이 훅 가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부동산 기회를 또 포착을 하고 자산 관리에 또 집중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님들이 좀 이 기회 포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보를 알찬 정보 가져왔으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약속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날씨가 좋다 하고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나? 이곳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모든 일에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바로 첫 번째 부동산 고민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저희 그 지역에 네, 그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879번지인데, 네, 예, 그쪽에 이제 공항 이전 추진 상황하고 연관해서 네.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전망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던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신 곳 주소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879번지 맞으신가요? 예, 879번지요. 아, 네, 879번지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인데요. 화성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화성에 이쁜 부동산 보유하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 길게 또 뻗어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도로랑도 붙어 있고, 옆에도 양쪽으로 네. 도로가 있으면서 왼쪽에 또 별빛 마을, 네. 시골의 좀 모습이 좀 편안한 마을처럼 잘 보여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제 어르신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심 속에서 좀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좀 한적한 동네로 또 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자, 그러면 현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거주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그 아. 빨간 건물 두 군데에서 저 병아리를 기르고 있죠. 아, 병아리? 예, 6개. 나 초등학교 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병아리 많이 샀는데. 아, 그러시구나.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터전이신데 이 예. 동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좀 전망과 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왼쪽을 보시면 화성호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뭐 공항 이전에 대한 이슈라든가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내려오시면 이제 멀지 않은 곳에 화성 요 오토랜드 있지 않습니까? 오토랜드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동네 자체가 현 예. 상황에서는 크게 호재가 여기에 공항 이전 이슈 아래쪽에 우정국가산업단지 아시잖아요. 예. 네, 그 라인 정도만 현재 이슈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더 좋은 모습을 좀 본다면 그래도 괜찮은 건 시청자님 북쪽으로 이렇게 또 도로가 나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 이 도로가 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시청자님처럼 땅 보유하신 분들 있죠? 예. 그럼 막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누가 막 매도했어라 하고 막 팔으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교통이 좋아지는 건 시청자님한테 좋은 거고 예. 요 군공항 이슈 같은 경우도 이전되면 어쨌든 좋은 이슈예요, 시청자님. 예. 근데 자꾸 이게 밀당이라 그러죠? 밀고 당기기. 예. 요 과정이다 보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선 이거 뭐 벌써 뭐 한단 지가 벌써 이제 몇십 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 좀 답답하신 마음도 없잖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제가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뭐 1년 뒤에 된다, 뭐 2년 뒤에 된다 좀 장담을 드리긴 애매하고 기본 한 3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몇 년이요? 3년. 아, 길게 3년. 네, 네. 기본 그 정도 상황을 보시고 네. 이거에는 크게 얽매이시지 말고 오른쪽 이제 도로 나는 것에 따른 주변의 투자 유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청자님. 새로 교통이 좋아지면 어쨌든 돈 있는 사람은 교통 좋은 곳에 투자를 하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이 5천억이 있으세요. 5천억. 생각만 해도 네. 좋죠? 예. 자, 그러면 5천억을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투자하실래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투자하실래요? 많으면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부 쪽으로? 어쨌든 돈이 있으면 1순위는 어쨌든 경부로 갈 거 아닙니까, 시청자? 그렇죠. 예. 이건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인 곳들이 좀 먼저 오르는 게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와 자산 관리를 하실 때에도 내 자산이 이 지역 내에 우선순위에 있냐, 좀 후순위에 좀 놓여 있냐, 요걸 좀 판단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 예. 어쨌든 혼자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일단 문의를 너무 잘 주셨고 일단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기본 3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이동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시청자님. 아, 근데 터전이시다 보니까 이동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한 네. 3년 정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전망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시청자님. 예. 지금 이제 주변 상황에서도 좀 보면 자금이라든가 투자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들의 뭐 공통적인 특징을 일단 보게 되면 서해선 철도 혹시 아시죠, 시청자님? 서해선이요? 예. 서해선 뭐 향남이라든가 송산이라든가 예. 뭐 안중역이라든가 아시죠? 예, 예. 뭐 철도제 뭐 요런 데. 응? 예. 그럼 요런 데들도 좀 기대는 좀 있지만 예. 좀 불안하거든요, 아직은. 아, 왜냐면 역은 생겨요. 근데 그렇죠. 역만 생기면 뭐 할 거야? 예. 그 역세권에 도시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송산 그린시티 주변에 송산역, 그리고 화성시청역, 그리고 향남역, 그리고 안중역, 그 밑에 보면 또 인주역 밑에 보면 합덕역 막 있어요, 시청자님. 예. 역은 많이 생겨요. 근데 역세권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 과정 네. 속에서 왼쪽으로도 도로를 뭐 추가적인 걸 좀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어쨌든 현 상태에선 돈들이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긴 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아쉬운 건 당장 내가 활짝 웃었으면 좋겠지만 요거는 좀 욕심이니까 3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3년만 예, 예. 즐겁게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곳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에 위치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하는 곳이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냐, 그렇지 않은 곳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문의하고 계신 부동산에는 군 공항이라던가 국가산단이라는 아주 좋은 호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3년 정도 넉넉하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여기 서울 중구인데요. 네, 서울시 중구에 지금 계시군요. 네. 여기 뭐 재개발 된다고 그러더니 서울. 아, 네. 근데 어떻게 되는 네. 건지. 아, 재개발이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보유하고 계신 정확한 주소 어떻게 될까요? 서울 중구 신당 1동 네. 298에 20호. 네, 좋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 1동 298-20번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재개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언제쯤 될까 궁금하다라고 하셨네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로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우 환영합니다, 시청자님.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뭐 신당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붙어 있으신 부동산이시네요. 어머나. 어머나, 왜요? 어머나. 어머나. 예. 예, 맞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 출구에서 멀지 않고 초역세권이잖아요. 청구역에서 시청자님. 네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동네가 조금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될 시기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당동 하면 이제 사람들 이제 떡볶이 생각하잖아요? 갑자기 네네. 떡볶이 먹고 싶네. 어우. 그래서 좀 역사와 좀 전통이 있는 곳인데 일단 네.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자체가 너무 좋은 건 청구역 더블역세권에서 코앞에 있다. 그리고 네. 주민센터랑 또 맞닿아 있다 보니까 뭔 일만 있으면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네. 아까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주변에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시청자님 부동산에서 이제 북쪽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길을 건너서 동층 라인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리고 청구 초등학교 아세요? 네, 알죠. 아셔요. 바로 앞인데요.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 주변이 보면 뭐 신성통합이라든가 뭐 재개발, 뭐 신당 뭐 몇 구역 해가지고 막 계속 개발을 해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이제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요즘 좀 늘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신당 8구역도 빨리 한다, 뭐 신통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조금은 요즘 좀 정체해요, 시청자님. 그래서 어쨌든 제가 찝어드린 지역들이 개발들이 빨리 진행이 되면 시청자님 부동산도 좋은 거고 얘들이 늦어지면 시청자님도 좀 늦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 부동산 주변이 이제 개발을 했을 때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주거지역을 일반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시청자님 부동산은 몇 종인지 아세요? 그거조차 모르죠. 몰라요.
모르시는 분들이 잘 되시거든요. 아는 사람은 공부만 하다 끝나요. 아, 그래서 부동산은 어쨌든 위치인데 낮은 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또 이제 3종이다 보니까 개발하면 또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시청자님. 아, 여기가. 아, 네네네. 어? 아, 여기가. 왜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냥 살았을 뿐인데 개발하면 이 동네가 높게 지어진다고? 이 생각하니까 막 설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은 거는 부동산 경기가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 좀 금융적으로 좀만 더 미국도 안정되고 나면 이 부분이 좀 더 개발이 됐을 때 시청자님 동네 앞쪽 라인 또한도 역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좀 네. 하반기에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하반기에요? 예, 하반기. 하반기 해봤자 뭐 2, 3주 남았네, 그죠? 아, 6월 그렇죠. 지나면 하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반기 때 조금만 상황이 좀 나아진다면 이 주변 개발들이 더 쾌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합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의기투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 아, 예. 요거 잘 지키셨네요. 아, 진짜 제가요, 29살 때 아, 네. 갖고 온 집이에요. 29에? 야. 네. 이제 빚을 볼 때가 됐네. 빚을 너무 지금 답답해요. 답답해요? 네. 아유, 어떤 사람은 막 이런 부동산 이런 거 잘못 팔아가지고 막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잘못되신 분들 많은데 정말 네. 잘 지키셨어요, 시청자님.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얘가 효자네, 효자. 어? 네. 효자 부동산이다. 감사합니다. 네, 잘 지키시고요. 하반기에 좀 네. 같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근데요, 제가 한 가지만 또 여쭙겠어요. 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죠? 선생님, 저기, 우리 딸이. 아, 우리 따님이? 딸이, 네네. 어. 저기, 인천 쪽으로. 인천. 아, 인천! 네네. 대인천? 아. 예, 예. 저 인하공대 있는데. 예, 인하공대, 예, 예. 예. 그쪽에다 조그만 거 하나 사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우리, 이쁘신 여사님은 여기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데, 예. 예쁘신 따님이 네. 인천 쪽으로 가서 조그만 걸 좀 사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 그러면 이쪽을 보시는 이유가 이쪽에 뭐 일자리가 있으신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아, 연고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인하대역 주변을 가고 싶으시단 말씀이신 건가요? 거기다가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세를 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따님분께서. 네네. 그렇다는 건 어찌 보면 좀 작은 금액으로 뭐 투자를 해서 세를 받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럼 따님분이 20대신가요? 30대신가요? 40대신가요? 아니요, 40 조금 넘었어요. 40 조금 넘으셨어요. 네네. 일단 진짜 안 갔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월세를 받으면 좋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 월세를 지양을 해드리는, 조언해드리는 세대가 50대 후반이거나 이제 네. 60대를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리거든요, 시청자님. 아, 월세를 너무 20대, 30대에서부터 뭐 40대까지 해서 일찍 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월세를 기왕 받아도 30 받는 게 좋아요? 시청자님 300 받는 게 좋아요? 300이 낫죠. 그죠? 그러면 30에서 어쨌든 30보다는 300이 난데 300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청자님?
내가 자금을 조금 투자해야 돼요? 좀 큰 자금을 넣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좀 큰 자금을 넣으셔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근데 자금이 조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뭐냐면 부동산으로 네. 월세 받는 전략도 있지만 나이가 어느새 이제 40대 정도까지는 저는 차익을 좀 권유를 해드려요. 차익형. 차익을 내서 만약 뭐 1억을 넣으신다면 1억으로 빨리 2억을 불리고 2억을 빨리 이제 네. 3억으로 불리고 차익에 맞는 부동산을 좀 권장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님분이 나는 무조건 월세가 좋아요 하시면 제가 따님분이랑 네. 따로 얘기를 해서 네네. 당연히 금액이 작으시다고 하니까 알아보셨겠죠, 네네. 그죠? 그래서 네네. 거기에 맞춰서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먼저 네네. 40대라고 하신다면 월세 받으시는 것보다는 차익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쪽으로. 그래서 인천에서 뭐 확실하게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되는 게 됐든 아니면 네. 뭐 안양이 됐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 됐든 그 부분을 좀 구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따님분한테. 네. 아시겠죠? 지금 인천 쪽이 좀 싸니까 네. 그렇게 선택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쵸.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건 당연히 좋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네. 저는 이거를 꽉 쥐고 꽉 지켜 있는 게 최선이죠. 꽉 쥐세요. 네. 그거만 네, 꽉 감사합니다. 쥐셔도 노후 걱정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지역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황심리와 신당동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한 10년 전에는 이곳이 굉장히 어수선한 지역이었는데 어느샌가 이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 멋지고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의 위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청구역 근처에 현재 위치해 있고 이 근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심리 일대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이곳 신당동에도 개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부동산 꼭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상담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거주 중인 곳이 신도림 디큐브 시티인데요. 수원 8달구 레미안 노블 클래스로 매수나 전세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문자 상담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서울에서 수원으로 한번 좀 가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서울과 수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큐브에서 수원을 가신다. 상담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큐브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뭐 백화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신도림역도 뭐 가깝고 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쪽에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뭐 서울대를 갔다, 뭐 연대를 갔다, 은근히 여기서 이제 자랑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건 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도림역은 어쨌든 현 상황에서 서울의 이제 순환선에 있어서 좋은 역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1호선과 또 교차점이어서 많으신 분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전에는 별로 관심을 못 받았지만 뭐 이런 현대라든가 디큐브 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되고 좀 많이 들어오면서 과거 대비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고 학군도 괜찮다. 그래서 근처의 주변을 좀 보면 전부 다 이런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라인에서의 과거 영등포 모습이 있었고 좀 사이드에 좀 빠져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는 많이 개발이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동네는 뭐 GTX에 대한 뭐 앞으로 향후 전망적인 호재도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관심을 뭐 가지고 계신 뭐 수원을 좀 볼까요? 제 예상은 굳이 저걸 팔아서 수원을 가실 일은 뭐 개인사적인 거 외엔 좀 없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레미안 노블레스 요 단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보시면 메탄주공 4호, 인계삼성, 그리고 메탄현대, 힐스테이트. 그래서 동네가 이렇게 2000년대, 2010년 전후로 그 즈음에 지어진 게 어찌 보면 메탄현대, 힐스테이트, 레미안, 노블레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90년대, 80년대 원천주공, 우만주공, 한국, 그리고 메탄주공 1단지, 성일, 동남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원이 전에는 이 동네가 좀 주목을 못 받고 분명히 뭐 미술관도 있고 학교도 좋고 공원도 있고 막 즐길 아트센터까지 정말 많이 좋지만 문제는 이 동네가 그 이후로 좀 손을 많이 안 댔다. 그러다가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려서 이 광교도 탄생을 하게 되고 광교가 잘 진행이 되고 하면서 광교랑 가까운 이 근처에 80년대 부동산들이 요 우만동서부터 많이 메탄동까지 좋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 노블레스나 메탄, 현대, 힐스테이트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호재가 없다 보니까 살짝은 소외가 됐지만 어쨌든 주변의 개발들이 좀 진행이 되고 광교의 인프라가 제대로 들어섰고 진행을 하면서 여기도 가격 영향을 좀 좋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린다면 비교만 해드리면 디큐브는 주상복합이라 미래 가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오르는 폭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얘는 또 아파트고 주변에 입주하고 광교가 좋아지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얘보다는 훨씬 얘가 입지가 훨씬 좋다 보니까 저는 좀 조언을 드린다면 굳이 가신다면 세를 주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팔아서 다른 걸 찍고 가시는 쪽으로 그래서 웬만하면은 팔고 가시는 건 조언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마치 강남 부동산을 팔아서 용인을 간다. 강남을 팔아서 광주를 간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이니까 뭐 살고 싶으시니까 사시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팔고 나서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땅을 치고 많이들 후회하시고요. 세를 주고 가신 분들은 잘했네 그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파는 것보다는 지키시면서 가시는 쪽으로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역시 서울은 서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교통이 좋은 곳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뭐 여의도라던가 아니면 영등포 등등 이 근처에 이 경기 좀 남부 지역으로의 좀 이동도 편리한 데다가 아무래도 서울 안에 있는 만큼 좀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좀 세를 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전문가님께서 방송 종료 이후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상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즐거운 부동산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따로 개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반기 교통호재 투자지역 추천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즘은 GTX와 같은 교통 호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죠. 올 하반기에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부동산 강의와 지역 분석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강의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수도권 지역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의 지역은 이 불황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간접 임장도 좀 하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특히나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바로 부산과 대구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내가 소액으로서 뭔가 투자에 좀 눈을 뜨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불황의 시대에 맞춰서 시청자님들한테 알찬 오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특집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판교와 용인 등등 수도권이었다면 오늘은 부산과 대구가 있는 경상도 편을 좀 알아볼 예정인데요.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고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또 최근에 어떠한 개발 이슈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먼저 부산부터 살펴볼까요? 네, 부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제2의 수도, 이유는 뭐 역사, 문화, 모든 것들이 좀 가득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구가 3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광역시면서 300만 명이 넘었다? 부산만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350만 명에서 지금 한 330만 명대로 좀 빠져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구가 또 유입될 여지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네는 해운대를 시작으로 해서 진구사, 북구, 동래 그 순으로 인구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고 좀 달라지고 좀 변화를 하면서 조금은 문제가 되면서도 투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 영도에 뭐 대평동, 요 깡깡이 마을 배를 이제 수리를 하고 막 건조를 하는데 막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막 그 옛날에는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맨날 망치질하니까 하루 종일 깡깡 소리 난다 그래서 이런 깡깡이 마을 그런 곳이 어쨌든 뭐 빈집이 좀 있기도 하고 좀 어렵고 서구나 동구나 중구 라인이 어찌 보면 발전이 좀 늦지 않나 이런 좀 걱정이 또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투자 처 지역을 본다면 어쨌든 해운대는 계속 보면서 우동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쭉 가지셔야 되고요. 그럼 우동이 비싸? 우동이 비싸면 수영에 서장님 사시는 그 남천동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남구에 대연이나 문현 당연히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래구 쪽에 명륜 이런 거 관심 가지면 좋고 금정구에 이런 장전 그리고 연제, 양정 이런 거 관심을 가지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한 동네가 있고 현재 주목을 해야 될 동네가 요 부산에 이렇게 포진해 있다. 그럼 부산에서 우리가 호재로만 봤을 때 주목을 할 수 있는 건 현 단계에서 요 북항 재개발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보면 빌라 그리고 뭐 아파트 막 부시고 지지고 볶잖아요. 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러면 이 항구도 분명히 오래된 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항구 재개발이 북항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요 인구가 더 비상을 한다는 부분, 달라진다는 부분에 맞춰서 투자로서 이 북항 뭐 초량이라든가 이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실 법하고요. 더불어서 서울로 치면 용산공원 라인 그런 것처럼 부산도 큰 공원이 있는데 부산 시민공원입니다. 그 주변이 재개발이 되고 달라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서울은 경기도는 이 GTX A 노선이 2024년에 개통을 통해서 핫하죠. 그래서 이 부산이 똑같이 GTX를 따라하면 좀 면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TX는 따와요. 그래서 앞에 부산에 부자만 붙여. 그래서 부텍스. 그래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또한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요 부산을 보시면 가덕도 신공항 호재에 대해서 인지를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도 보면 이제 공덕이라든가 아니면 마곡이라든가 여기를 거쳐서 인천까지 쭉 한 번에 가는 공항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또한도 역시 공항철도와 겁맞는 그런 급행철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텍스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에 맞춰서 개통 예정이다 보니까 참고사항으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명지국제신도시 그리고 대저 기장의 확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과정 속이니까 부산에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거주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얘기해드린 것 중에 딱 하나의 호재만이라도 인지하셔서 자산관리와 투자에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서울 못지않게 부산도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 싹 다 많은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부산시민공원이 넓게 포진해 있는데 주변이 다 2-1구역, 2-2구역, 3구역, 1구역, 4구역 막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자꾸만 볼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내 돈에 맞는 게 뭔가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공항에서 이렇게 중심을 거쳐서 오시리아까지 닿는 이 부산, 이 부텍스, 이 부산 부TX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오시리아랑 요 가덕 신공항이랑 이어지는구나. 야, 2030년은 여기 또 대박이 나겠네. 이런 부분 인지하시고 북항은 상당히 오래된 요 구도심 라인인데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주변에 큰 상업시설 들어오는 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미래에 좀 기대되는 게 북항이니까 어쨌든 부산을 가면 부산 KTX 내리면 어쨌든 바로 얘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된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대구로 갑니다. 자, 부산이 한 330만 명이면 대구는 한 250만 명이에요. 대구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는 뭐 130만 명, 막 150만 명 작은데 대구도 인구가 줄어도 지금 230만 명이야. 그래서 이 부산과 대구는 참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서도 기회가 참 좋은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이 달서구, 북구, 수성, 동구, 달성, 순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대구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군위군이 대구로 여러분들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도 한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서울이 북쪽만 영등포 요쪽만 서울이었었는데 이 경기도에 있는 일부 지역을 개발을 해서 서울로 편입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가 탄생을 했고 강동구가 탄생을 했고 다 편입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군위군도 그냥 군 단위에서 현재까지 지내다가 2023년 7월 1일에 대구로 편입이 된다. 그럼 편입이 되면 대구도 천군 만마를 얻고 군위군도 대구시에 편입이 되면서 확실하게 또 방향이 서겠죠. 그래서 군위군에서도 일부 부동산이 값이 좀 많이 오르는 부분, 더불어서 대구 또한도 역시 대구를 더 키우고 대구를 더 알리는 부분에서 군위군에 또 무엇을 또 해볼까라는 좀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 호재니까 7월 이후에 달라지는 군위군의 좀 멋진 모습이 한 번 더 기대가 된다. 자, 그러면서 철도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크게 동대구역이 있고 서대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동대구만 어찌 보면 개발을 많이 하다가 요즘에 서대구에 대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서대구 쪽에 자금력이 좀 내가 좀 금액이 작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대구역 주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중구나 수성구에 계신 분들이 뭐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도심 변화, 중심 도시 또한도 역시
앞으로도 비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대구에서 달성군 화원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일자리, 교통, 인프라 모든 것들이 삼합이 맞아서 앞으로 좀 개발이 좀 되는 곳이어서 화원읍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 매도하실 때 한 번 더 곱씹어서 매도하시는 쪽으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대구를 주목하시라는 이유는 서대구역이 대구 산업선이라고 있어요. 왜 산업선이냐? 대구하면 승서산단이라고 있어요. 1, 2, 3, 4, 5차. 그거에 맞춰서 달성 1차,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 국가산업단지까지 해서 이 모든 일자리를 이 철도로 다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대구역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까지 쭉 가버리는 멋진 철도니까 이 산업선 철도에 대한 진행이 이 대구 서대구역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옥포, 요 달성, 군 라인까지 지가 상승이 좀 많이 유도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구에서 광주까지 또 이어지는 달빛 내륙철도에 대한 호재가 있다 보니까 달성, 화원 이 지역은 참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대구 가려면 차를 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철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올라왔다가 5송 찍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구도 여기로 가려면 5송 찍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어버리겠다. 그래서 달빛 내륙철도가 진행 중이다. 자, 그러면서 기존 대구 도심 같은 경우는 이시아폴리스,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어서부터 해서 수성, 구민운동장역까지 해서 대구 4호선이 또 진행이 또 됩니다. 그래서 복현, 오거리, 경대, 그리고 파티마 모두 아시죠? 그리고 동대도 역까지 해서 이게 다 이어져 버리다 보니까 철도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철도 호재가 상당히 대구 쪽에 좀 많이 분포해 있는 가운데에서 시청자님들은 투자를 생각을 하실 때 달성 화원읍이 앞으로 좀 더 비상하고 서대구라든가 이런 명곡, 옥포 쪽이 좀 새로운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더 추진이 되면서 기존 도심 같은 경우는 경대, 복현오거리, 파티마 라인, 그리고 금호 워터폴. 어찌 보면 이 북쪽이 이 철도 불모지예요, 철도 불모지. 근데 이 4호선이 빨리 진행이 된다면 이 동네 자체가 상당히 분위기가 좀 확 많이 살면서 더 많은 개발들이 좀 많이 유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불황을 이기는 부동산.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심화편, 경상도편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본 곳은 부산광역시인데요. 명실상부 제2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역들은 해운대 우동, 수영 남천, 남구 대연문현, 동래 명륜, 금정 장전, 연제 양정 이렇게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개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부산 시민공원 주변에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맞춰 부텍스라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본 지역은 대구광역시인데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부로 군이 이 대구에 편입이 될 예정이죠. 이러한 이슈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국 8도에서 모이는 좀 교통의 중심인 만큼 철도 호재가 가득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동대구만 좀 변화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 서대구의 비상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이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강의와 오프라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